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는요, 이제는 뭐 최악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국밥집을 할 때가 2016년 12월 10일 날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직접 실물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 현장 경제가 점점 꼬꾸라진다. 경기는 꼬꾸라지고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고, 왜요? 최저임금 때문에, 주 52시간제 때문에 뭐 돈이 다 올랐어요. 원가가. 예, 영업비용은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니 자영업자가 2018년부터 폐업하기 시작을 했어요. 줄 폐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어렵다. 그런데 제가 그때 예언하기를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어렵다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현실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이 현실이 됐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고요?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현장에서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 무슨 말이냐고요? 최저임금이 올라놓으니까, 예, 인건비 쭉쭉 올라가니까 사람들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데 또 원가까지 많이 올랐어요. 원가를 납품하는 회사들 거기에서도 전부 다 최저임금 올랐다면서 올렸거든요. 어디 그뿐이에요? 배달은 또 어때요? 배달비 다 올랐어요. 배달비. 그것도 최저임금 올랐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금까지 올랐어요. 세금까지. 그러면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텨냅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 52시간제가 딱 도입이 됐어. 저녁에 회식을 안 해. 그나마 저녁에 사람이 있었는데 회식을 안 하니까 저녁에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저임금이 3년 동안 30% 넘게 올랐잖아요. 이게 최저임금이 30% 넘게 올랐다는 게 30%면 오른 게 아니에요. 기본급이 30% 오른 거예요. 기본급이. 최저임금 그 안에. 여기에 각종 수당, 그죠? 4대 보험, 퇴직금 다 합치면요, 눈덩이입니다. 눈덩이. 30% 올랐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체감은요, 100%를 넘게 느껴집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었는데 코로나19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도산이 나올 수밖에. 올해는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하반기로 가면 좋아질 거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같이 어려울 때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버티기가 어려운데 하반기가 무슨 소용이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작년이 더 어렵다는 거 실제 지표로도 나왔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예요. 산업별 대출금에 대한 발표를 한 건데요. 지난해 12월 말에 서비스 대출 잔액이 741조 9천억 원입니다. 741조 9천억 원. 3개월 전보다가요, 22조 7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9.6%. 이게 서비스 대출 잔액이 뭐예요? 이게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 폭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지표로도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실제 이 정도 지표는요, 9.6%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있잖아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거의 금융위기 때 위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라는 게 더 암울합니다. 작년 말 기준에도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2008년이 이 통계, 산업별 대출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처음입니다. 2009년 1분기가 11.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 이게 산업별 대출이라는 게 자영업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 여기가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 다 합계를 말합니다. 예금 취급기관. 그중에서 자영업자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대출 창고로 점점 지금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서비스업 대출은요. 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 내수 부진 때문에 결국 장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출 받으러 가니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출 받으러 가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자체가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요. 더 심각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뭐냐고요? 일단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이나 이 서비스 업종에 새로 생긴 신설법인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신설법인이. 이게 IMF 때 이랬거든요. 금융위기 때 이랬거든요. 왜? 다 쫓겨나니까. 저도 마찬가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쫓겨나니까 전부 다 창업을 하는 거야. 그것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쉬운 도소매. 편의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점.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음식 숙박업에. 실제로도 보면 새로 생긴 법인이요. 566개. 작년 4분기가 3분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4분기에 566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제가 18시간씩 일하면서 여러분 버티는 거 보셨죠? 하루 18시간씩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일하니까 겨우 가게만 버텼어요. 버티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거나 아이들 학비를 보태거나 그럴 여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실직자, 퇴직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어렵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 결국은 이들도 폐업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이 1년 내에 폐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더 위험한 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비스업 대출 중에 말입니다. 1금융권 말고 2금융권 여기서 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예금은행 대출은 12조 7천억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 대출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비슷하죠. 물론 2조라는 건 큰 돈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금융권이나 그죠? 지역은행, 지방은행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에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고령자와 지역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들이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지방은행들이 타격을 받고 제2금융권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10억 이상 거기서 갖고 왔다 10조 이상 빌렸다고 하면 그만큼 더 타격이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 만세 부르는 거예요. 만세 부르자마자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그야말로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짙어지면 경제위기로 발전되고요.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대책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금 추경에서도 내놨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 전통시장에 가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먹겠습니까?